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420명, 카나가와 128명, 사이타마 121명, 치바 108명, 오사카 262명, 홋카이도 8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9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6만 110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6만 181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6명, hyogo, 카나가와에서 각각 3명, 홋카이도, 치바에서 각각 2명 등 총 2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8,94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95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7,912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2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42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51명으로 전체의 약 36%, 60대 이상은 총 45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5명, 직장 내 감염이 1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6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2명, 입원 환자는 8명 감소한 137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8,46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6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홋카이도에서 큐슈에 걸친 넓은 범위에 파란 하늘이 펼쳐진 일본 열도. 도심에서는 최고 기온이 20.5도를 넘으며 벚꽃을 보기에 최적의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는 420명으로 이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봐도 일주일 전보다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1도 사면은 음식점 등의 단축 영업 요청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本当に早くリラックスしたいところ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ここはむしろリバウンド防止期間ということに言葉に置き換えて、そして県民都民に呼びかけていくことが重要かと思います。 하루 4만 엔의 협력금도 계속되지만 음식점은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自分のことだけ考えれば、要請に従ってっていう選択肢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1年経ってる中で業者さんへの支援っていうのは一切全然、あると言っても何等しい状況なので、そこの政策を全然してくれてないのはすごく不満に思ってます。時短要請がこう続い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4月21日になってもまたオリンピックが終わるまでは小刻みにもっと続けるっていう風になるような気がするので、できれば一律ではなく売上だったり規模に応じて対応していただけ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本当に思いますね。 긴급사태 기간에 단축 영업 협력금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축 영업에는 따를 생각이라고 합니다. 去年僕自身も友人を亡くしてたりして、やはり第一はコロナがこう収束するために協力はしようと思ってますね。はい。 수도권 이상으로 감염 상황이 심해진 곳은 오키나와 현입니다. 予想以上に大きなリバウンドとなっています。このまま年度末、年度初めに突入すると、とんでもない数の新規感染者数となりかねません。 지난달 말까지 현의 독자적 긴급사태가 발령되었던 오키나와현. 24일 확인된 감염자는 68명. 최근 일주일은 337명으로 현 독자적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약 3주 전보다 3배가 되었습니다. 今、県民の皆様の協力が得られなければ、第4波にそのまま突入し、今後、強い措置もまた検討せざるを得ない状況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미야기현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확인된 감염자는 171명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인 131명이 센다이시에서 확인되며 미야기현은 25일부터 시내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오후 9시까지 단축 영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각지에서의 감염 확대에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단축 영업을 명령하는 등 강제력 있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 검토를 호소하였습니다. このままではリバウンドの強い懸念があります。打つべき手は先手であるほど
早ければ早いほど有効です。 그런 가운데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개막 예정인 프로야구의 추가 티켓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본거지로 하는 구단은 수용 인원의 상한을 5,000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やはり初戦行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2戦目チケット無事にゲットできましたので、とっても嬉しいです。もうワクワクっていうか、はい、もう前日遠足行く気分で寝られ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 각 구단은 개막을 위한 만반의 감염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즈는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경기장 화장실에는 200개 이상의 센서를 설치하여 이용 중일 경우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단 공식 앱을 사용하면 화장실 외에도 음식점이나 기념품점 등의 혼잡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장 내 13곳에 설치된 라이브 카메라의 영상을 보며 관객이 직접 밀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점 내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실내 환기 현황도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도 제한의 완화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는 22일부터 입장객 수의 상한을 1만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입장권의 구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ゼミのメンバーでスマホを持ってみんなでそうですねアクセスしまくりました。争奪戦で取れなくて再販で偶然取れました。 티켓 판매가 시작되는 오후 2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접속이 되지 않아 당분간 입장권의 구입 쟁탈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수도권 1도 3연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다음 달 19일부터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늘릴 방침이나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25일 시작합니다. 성화는 후쿠시마를 출발한 뒤 개회식까지 121일간 일본 전국에서 약 1만 명의 주자가 이어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수습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의 성화봉송에 감염 방지 대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많은 관람객이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접하거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밀집으로 정의하고 밀집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의 릴레이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감염 방지에 대한 우려로 주자를 사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 쿠로키 히토미 씨는 자신이 달림으로 인해 밀집이 발생해 감염 방지 대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전날인 24일에도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첫날 주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사와 호마레 전 일본 여자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이 불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사키 노리오 전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와 선수가 방고리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성화봉송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피겨스케이트의 우노 쇼마 선수, 배우 히로세 료코 씨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인원수는 적어도 20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시국에서의 올림픽 개최에 일본 국민들은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레비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는 올림픽이 올해 7월 개최에 연기 및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또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수가 발견된 것은 19곳으로 야당은 재점검이 끝날 때까지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보였습니다. 他国に対して申し訳ない話だからカナダ軍とイギリス軍を間違うなんてですね、ちょっとずさんを通り越して呆れますよね。ちょっと本当驚いております。ここまでひどいのか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12개 부처에서 19개의 법안과 1개의 조약의 조문과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방위성 법안의 관련 자료에서는 캐나다군이라고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영국군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 측은 실수의 총 점검을 요구하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심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산업성은 24일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관민 검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성은 일본 기업 점유율이 0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高い競争力を持つ強靭な半導体、デジタル産業を持つことが国家の命運を握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제품 점유율의 저하나 일본 내 공장의 노후화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고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검토회는 5월경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치현의 오우무라 지사에 대한 해직 청구 서명 비리 사건. 이 사건으로 경찰에 따른 운동 사무국의 압수수색에 대해 오우무라 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40万
もの署名がですね、偽造捏造されていた民主主義を破壊する行為だ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시설에 처음으로 선보인 행사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반발로 보수이익 세력의 주도로 진행된 아이치현 지사 주민 소환운동. 여기에 제출된 서명 중 혼자서 복수로 서명을 했다고 보여지는 케이스가 있는 등 80% 이상이 무효 비리 혐의가 있다며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24일 오후 2시경 나고야시에 위치한 운동 사무국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압수수색에 들어가 실태 해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센바츠로 불리는 일본 고교야구의 꿈의 무대인 코시엔 봄대회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제2시합으로 열린 경기에서 한국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출전한 교토국제고가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상대 역시 대회 첫 출전인 미야기현의 시바타 고등학교. 1회 말부터 2점을 내주고 끌려가던 교토국제고는 7회 초 3점을 올리며 역전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7회 말 다시 1점을 내주며 동점. 이후 양팀은 9회 말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경기는 연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장전에서는 2개의 적시타로 교토국제고가 2점을 올리고 반격에 나선 시바타고가 다시 1점 따라잡았지만 유격수 앞 땅볼로 마무리하며 5대4로 첫 출전에 첫 승리를 따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일본의 4개뿐인 한국계 학교 중 한 곳으로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야구 미경험자로 구성되어 코시엔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서서히 실력을 키워 2019년에는 충계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야구 명문고로 부상하였습니다. 교토국제고의 두 번째 경기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토카이 대 스가오 고등학교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